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뒤흔든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구적인 마스크와 파격적인 몸매로 한국의 브리짓 바르도라 불린 여배우 이민화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수많은 남성의 구애를 받던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죠. 하지만 그녀를 진짜 전설로 만든 건 영화 속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돌연 미국으로 자취를 감췄던 그녀가 어느 날 만삭의 몸으로 홀로 귀국하며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외로웠고 사랑 앞에 솔직했기에 비난받아야 했던 여인. 오늘은 배우 이민화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민화의 본명은 이숙한으로 1934년 서울 도남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무용과 음악에 재능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국악원 고전무용연구소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50년대 초 고전무용을 전공하던 이민화는 윤봉춘 감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민화의 타고난 미모와 춤사위는 윤 감독을 사로잡았고 이민화는 1952년 성불사의 여주인공을 맡으며 데뷔했습니다. 당시 여배우들은 대부분 청순 가련한 이미지였지만 이민화는 달랐습니다. 서구적이고 당당한 매력으로 단숨에 관객을 사로잡았죠.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이민화는 영화의 추운 날씨에 얇은 승무복만 입고 촬영해야 했습니다. 이에 감독이 걱정하여 대역을 제안했으나 이민화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무용 전공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직접 춤을 췄고 촬영이 끝난 뒤 실신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중병을 앓는 것처럼 속이고 성불사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 스님은 주인공 상희를 회개시키고 상희는 깨달음을 얻어 군에 자진 입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불사는 군사 계몽적인 작품으로 국방부 장관의 우수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성불사는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 부민관에서 개봉했고 이민화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 영화 성불사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영화 개봉 1년 전인 1951년 7월 부산 범어사 부근계곡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근처를 지나던 무장 공비가 있었고 군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 영화 엑스트라를 보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을 소탕하러 온 국군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후 무장 공비는 산속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야밤에 몰래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저녁이 되어 촬영을 중단한 이민화와 영화 스태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암자에서 곤이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외부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명과 함께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도 잇따라 들렸습니다. 이민화와 영화 스태프들이 매우 놀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암자 문이 벌컥 열렸고 다행히 우리 국군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국군이 무장 공비 침공 소식을 듣고 이들을 찾아다니던 중 기습을 위해 매복하던 공비들을 먼저 발견하고 소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영화를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던 당시 영화인들의 끈기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영화 성불사처럼 국내 영화인들은 전쟁 중에도 창작의 열망을 불태우며 영화 제작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전쟁 기간 중 국내에서는 총 23편의 영화가 제작됐는데 영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란 수도인 부산으로 내려왔던 당시 영화인들이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창작에 대한 열망을 이어갔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 피워낸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민화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작품은 1956년 한영모 감독의 청춘 쌍곡선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를 만든 한영모 감독은 자유부인의 대응행으로 명성을 떨치던 감독이었습니다. 청춘 쌍곡선은 코미디와 뮤지컬을 결합시킨 음악영화로 양훈과 황해가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들의 상대 역으로는 이민화와 지학자가 나왔고 이민화는 자유분방한 부잣집 딸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청춘 쌍곡선은 부산극장과 서울중앙극장에서 상영되며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청춘 쌍곡선 성공 이후 영화계는 코미디 영화의 가능성에 눈뜨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장르의 코미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민화의 출세작은 1957년 박계주의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순애보였습니다. 이민화는 주로 현대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스타메이커로도 유명한 한영모 감독은 조연급에 지나지 않던 이민화를 여주인공 역에 기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 이민화와 한영모 감독의 연문설이 돌았고 이민화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이다. 나는 감독님을 존경할 뿐이다. 그리고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하며 이빈화는 그야말로 인기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1957년 이빈화는 순애보의 대성공으로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열광하며 한국의 브리짓 바르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실제 이빈화는 당시 한국 여배우들에게서 보기 힘든 서구적인 체형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습니다. 1961년 이빈화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는 프랑스 최고의 스타 이브 몽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브 몽땅은 이빈화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엔 당신처럼 키가 큰 여성들이 많느냐? 그리고 같은 해 영어 잡지 국제영화에서 글래머 배우 순위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빈화는 엄앵란과 나혜심, 전계현 등을 제치고 단연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지미가 한국의 리즈 테일러라 불리며 정석적인 미인의 표본이었다면 이빈화는 육체적인 매력과 도발적인 이미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김지미와 이빈화 두 사람은 영화에서 연적으로 자주 설정되었습니다. 김지미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면 이빈화는 사랑을 방해하거나 흔드는 세련된 악녀 역할을 맡아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빈화는 한 인터뷰에서 배역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나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감독들은 내 몸만 찍으려 한다. 실제 이빈화는 큰 키에 서구적인 몸매 때문에 노출이 있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마담이나 부유한 미망인 그리고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역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빈화는 도남동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배우 김지미가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학생들은 공사장에서 건축용 사다리를 옮겨와 담 너머로 이빈화 양의 집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러다 파출소로부터 몇 번씩이나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빈화는 고급 승용차를 하숙집 및 공터에 주차시켜 놓았었는데 학생들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감춘 후 막걸리 값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이빈화는 처음 한두 번은 애교로 봐주면서 배려를 해주었는데 학생들의 짓궂은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파출소로 끌려가며 이러한 무모한 장난은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빈화는 인기 절정의 배우였으나 충격적인 스캔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빈화는 1963년 영화 다시는 놓지 않으련다에 출연하면서 영화 스태프 최영택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톱스타와 무명 제작진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은 스캔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과 압박을 피해 미국으로 사랑의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톱스타와 연하 스태프의 도피행으로 자극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빈화는 아이를 가졌지만 비자 문제와 현실적인 장벽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이빈화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귀국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대중의 비난과 미혼모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빈화는 숨지 않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헤어졌으며 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시 연기를 하겠다. 당시 한국 사회는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톱스타가 결혼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사들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빈화를 기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그녀를 외면할 때 이빈화에게 손을 내민 건 거장 신상옥 감독이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그녀의 스타성과 재능을 높이 평가해 과감하게 자신의 영화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렇게 1964년 이빈화는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이대로 죽을 수 없다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당시 신상옥 감독은 이빈화의 미혼모 스캔들을 역으로 이용해 영화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여인의 삶을 다루고 있어 실제 이빈화의 처지와 묘하게 겹쳐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신상옥 감독 특유의 상업적 감각과 배우를 보호하는 방식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후에도 신상옥 감독은 이빈화의 서구적인 마스크를 아껴 자신의 영화에 자주 기용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자신의 부인이자 페르소나였던 최은희와 이빈화를 한 작품에 등장시켜 극적인 데뷔를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신 감독은 최은희에게는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단아함을 요구한 반면 이빈화에게는 달라붙는 드레스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전통과 근대의 대립 구도를 시각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했죠. 당시 신 감독은 이빈화에게 이렇게 극찬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화면이 꽉 찬다. 그리고 이빈화는 무용 전공자답게 몸을 쓰는 연기가 남달랐고 의상이나 분장에 대해 본인의 주관이 뚜렷해 스태프들이 긴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쿨하고 당당한 성격으로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미혼모 스캔들 이후 복귀했을 때 과거의 화려한 주연보다는 주로 개성 강한 조연으로 등장했습니다. 비록 전성기 같은 주연은 아니었지만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로 영화계를 지켰습니다. 거장 김기영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을 때에는 독특하고 강렬한 마스크가 감독의 기괴한 미장센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7년 이민화는 영화 안개에서 신성일의 아내 역으로 등장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신성일과 윤정희로 이민화의 등장 시간은 적지만 그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수용 감독은 이민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련되고 돈이 많아 보이고 연상으로 위험이 있어 보여야 하는 아내 역으로 이민화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영화계의 불황과 세대 교체가 맞물리면서 이민화는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74년 마지막 작품을 끝으로 미련 없이 영화계를 떠나 베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민화는 은퇴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화의 아들의 경우에는 배우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던 1988년 김영삼 혼외자 사건이 일어나면서 잊혀져던 이민화의 이름이 같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열했던 1988년 한 잡지는 이민화의 수영복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야당 대통령 후보 YS의 딸이 일본 이름을 갖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그 딸은 영화배우 이민화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 민자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도 숨겨둔 딸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과 스캔들이 있던 사람은 이민화가 아니었고 이경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LA 매일신문은 특종 기사를 통해 기존의 보도를 바로 잡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은 영화배우 이민화 씨와 관계가 없고 실제 어머니가 이경선 씨임을 확인했다. 실제 지난 2000년 가네코 가울이라는 여성과 그의 생모라는 이경선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경선 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1960년대 김 전 대통령을 만나 가오리 양을 낳고 일본에 입양시켰다. 결국 이민화에 대한 이야기는 악성 루머였습니다. 이는 이민화의 세련된 이미지와 신비주의적인 은퇴 행보가 맞물려 정치인과의 연문설로 비화한 측면이 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생전에 이러한 루머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편 과거 요정 정치가 횡행했던 시절 정치인의 여자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 의원은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요정 정치가 판을 쳤지만 술집이 많지 않아 YS와 DJ 측 사람들이 가끔 같은 술집에서 마주쳤다. YS가 먼저 와 있으면 DJ는 다른 술집으로 옮기고 DJ가 미리 와 있으면 YS가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게 불문율이었다. 옛날 정치인들 사이에는 연적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고전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상자료원 등에서 그녀를 찾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결국 2021년 영화의 날에 이민화가 등장하여 공로패를 받으며 정말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섰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민화는 여전히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민화는 원로 배우들 모임인 신우회에서 활동하면서 가끔 언론에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우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빛낸 스타들을 중심인 모임입니다. 신영균, 최은희, 남궁원 등이 주축이며 원로 배우들이 친목이 다지고 어려운 배우들을 후원해왔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갔기에 외로웠고 사랑 앞에 솔직했기에 비난받았던 배우 이민화. 여러분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